이제 아이스센 직선의 방정 이제 마지막 진도를 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일단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선생님이 보통은 증명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증명을 이제 생략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 미지수로 쓰는데 너무 이제 미지수로 다 쓰다 보니까 식이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식이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이 공식이에요. 약간 근해 공식처럼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외운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은. 자, 일단 점하고 직선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점하고 여기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그어야 할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치, 얘들아. 무조건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배우는 일단 기본적인 거리는 최단 거리,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으나 항상 최단 거리, 즉 수직 거리를 항상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거리를 영어로 뭐라 그래? 거리 영어로. 그치, 그래서 D로 보통 씁니다. 알겠죠? 진짜요. 진짜요. 자, 그래서 이 거리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직선은 보통 일반형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형꼴로 준비해 주시고 여기 점은 x1, y1 이렇게 점 대강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는 어떻게 되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이 점이 이 직선이 없죠? 아니, 그렇잖아. 근데 마치 대입하듯이 ax1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아예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얘는 공식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는 게 애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게 이 아래 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점을 대입하시면 안 돼요. 점이 아니라 직선의 x와 y의 개수를 가지고 쓴 겁니다. 여기가. 맞죠? 그리고 여기는 마치 이 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지 않지만 얘를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값에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는 양수니까. 그래서 거리 공식을 일단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구할 수 있는 약간 거리로 가자. 예를 들어 이제 얘는 증명이에요. 증명. 뭐가 좋을까? 우리가 좀 진짜 계산할 수 있도록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빼기 y 빼기 2 이렇게 하면 y가 말고 x가 2죠. 이런 식 되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점에서 거리를 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게 기울기가 1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45도를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45도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 길이가 2, 여기가 얼마? 2루트 2죠? 그러면은 여기가 딱 절반 값이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면서 실제 거리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진짜 루트 2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 우리가 여기 거리를 찾는 거잖아. 난 선생님의 아이디어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 점을 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쓸 거라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를 뭐 이렇게 하고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h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를 쓰기 위해서 이 h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h점은 그럼 누구냐면
알려준 직선하고 이 OH를 지나는 노란색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맞아? 근데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 조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수직이 되는 그런 상태를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 얘 기울기가 1이니까 내 기울기 얼마? y.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여기 알려준 거 있죠? 그 점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구해보면 y는 기울기에 뭐 이렇게 되겠네? y좌표는 0이니까요.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OH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래서 일단 구했어요. y는 yx 구했고, 자, 두 번째는 교점 구하기. 그럼 얘들아 얼마네? 얘들아 x 빼기 y 빼기 2는 0이랑 넘어가면은 x 플러스 y는 0이 되겠죠? 더하면 얼마지? 이렇게 되나? 그래서 x는 얼마? y는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일. 그래서 h라는 교점은 1, 마일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를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진짜로 OH 거리를 찾으면 얘가 바로 내가 찾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의 1제곱 1제곱이라 실제로 루트 2가 나오죠. 맞아? 자, 그래서 이 형태, 이 과정에 의해서 얘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미지수가 잔뜩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찾잖아? 이 노란 직선 찾아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거리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숫자가 하나도 없고 다 미지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식이 좀 정리가 안 돼서 매우 복잡해져요. 미지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숫자니까는 얘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히. 이제 얘도 간단히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다 미지수로 나오면서 매우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식은 외우고 그 공식이 이런 과정에 의해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구해야지. 이렇게라도 어떠니? 맞죠? 어떻게 한다고? 노란 직선 구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때. 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공식으로 거리를 바로 구하자면, 자, 루트 얼마냐면 x의 개수와 y 개수의 제곱의 합을 한 다음에, 자, 절대값 씌우고 이 점이 이 직선이 들어있지 않지만 마치 대입하듯이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럼 얼마예요? 2고 밑에 루트이니까 답은 루트 2가 실제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걸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외우셔야 돼. 어떻게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x와 y의 개수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절대값에 이 점을 마치 대입하듯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외웠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디로 오냐면 33페이지 유형 문제 풀겠습니다. 무엇이 어렵나? 어렵진 않지만 193번 해보자. 자, 193번. 직선의 저 직선의 수직이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줘 그랬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원점이고 내가 찾는 직선인데 여기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3이 되게 하는 이 직선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직선은 식이 어디를 봐도 없어요. 자,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저기 주어진 거와 수직이니까 얼마일까? 얘 직선, 그 주어진 직선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러면 얘랑 기울기를 곱해서 수직이니까 마일이 돼야 되잖아. 그럼 내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래서 일단 나의 기울기를 2분의 3이구나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직선을 줄 때에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중에 무조건 보통 한 개만 제공해줘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그냥 별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얘를 어떻게 써? y는 2분의 3x 플러스 어쩌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때는 저 일반형꼴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꿔볼게요. 2배를 양변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길게요. 하고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맞지? 자 그럼 요거 계산을 요거랑 이 점 0,0을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몇 분의? 루트 얼마? 3제곱이랑 2제곱 분의 y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니 뭐 제곱할 건데 그죠? 약 3제곱 2제곱 분의 얼마? 절대값 씌우고 이 0,0을 여기 대입하듯이 쓰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계산을 했더니 2루트 13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루트 13이죠. 양변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절대값 2b가 얼마야? 여기 루트 13이 2b에 되니까 13 곱하기 26이 되겠죠. 자 2로 약분하겠습니다. 절대값 b는 14. 그럼 b는 누굴까? b는 그치 풀만 13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두 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3이 누구냐면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내가 찾는 저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의 수직인 그런 직선은 딱 두 개인데 걔가 바로 y는 2분의 3의 x 플러스 13과 2분의 3x 마이너스 13 이렇게 딱 두 개의 직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상태인가 보다. 그 0,0이 여기 있고 이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이 뭐 예를 들어 대강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얘가. 그랬는데 걔랑 수직이면서 얘 0,0의 거리가 2루트 13인 거는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위쪽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거죠. 상황이.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서 두 개가 당연히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응용하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 이걸 지금 왜 배웠냐?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면 우리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죠. 네, 선생님은 자주 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구하진 않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은 194번을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194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 좌표평면상에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좌표축하고 평행한 부분이 없는 이런 삼각형은 넓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했지? 이걸 포함하는 이렇게 직사각형 거 갖고 거기서 삼각형 3개 뺐던 거 혹시 알아요? 그렇게 구했어 그동안, 그치? 원래는 그렇게 구한다고요. 근데 선생님 아직도 그렇게 구해. 그게 더 낫거든. 선생님 그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축하고 평행한 부분이 없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얘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변 하나를 밑변으로 잡습니다. 뭐 쉬운 걸 잡아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BC를 밑변으로 해볼게. 자, 그럼 얘가 밑변이면 높이는 어디 있어? 높이 어디 있지? 그치? 이 꼭지점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얘는 수직이 어디 있나? 이 바깥에 있나? 그림이? 바깥에 있을까? 높이가? 그래?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자, 얘가 높이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밑변은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거죠. 근데 높이는 뭐야?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 찾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찾아가지고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그게 좋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뭐 귀찮음의 정도는 선생님이 볼 때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얘가 더 귀찮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얘를 귀찮게 구하지만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연습을 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굳이 이렇게 원래 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선생님도 아직도 이렇게 네모칸에서 뺍니다. 누가 이렇게 구하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알겠죠?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좀 찍자. 자, A가 몇 콤마 몇이에요? 그렇지. B는 0,2고 C는 Y, 맞아?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 밑변은 점과 점 사이로 있다가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할까? 자, 밑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은 BC로 둘까요? 자, 밑변 BC 구하겠습니다. 자, 루트 얼마에? X좌표 차이 2제곱. 자, Y좌표 차이 몇 제곱? 6제곱. 그럼 얼마예요? 루트 40인가? 그러면 2루트 10.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두 번째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기울기 구해볼까?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y 증가량을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2가 증가했을 때 마사에서 2로 6칸이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지나는 점 0,2 뭐야? 너무 땡큐잖아? y절편이잖아? 그래서 y절편이 지금은 2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은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야 되니까 y를 넘겨서 일반형꼴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예원이가 써보자. 높이. 바로 응? 뭐라고? 6이라 하지 않았어? 아니야? 9 플러스 1분의 뭘 하고? 절대값을 하고 요거 쓰는 거야 지금. 절대값 하고 뭐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높이. 그러니까 A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중이라고요? 아니지. 여기에서 마3,4까지 거리를 구해달라. 아니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이 지금 얘잖아. 내가 구한 거 아니에요 방금?
이거 아니야? BC가 그죠? 그러니까 응. 응. 그럼 얼마예요? 얘가 루트 10분의 11이죠. 맞아?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2루트 10, 높이 루트 10분의 11. 선생님이 지금 높이는 유리화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보통 루트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뭐 유리화를 잘 안 해도 금방금방 답이 납니다. 그래서 넓이는 11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 과정에 의해서 구해주시면 삼각형 넓이를 빼지 않아도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죠.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요? 0일까 만나니까? 어때? 거리가 얼마일까? 근데 봐봐. 만나는 이런 두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리가 없죠. 만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어때? 거리가 좀 벌어져 있잖아. 근데 저기 가면 어때? 거리가 더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거리가 내가 어디 지점을 이제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자, 이럴 때 수학적으로는 거리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아니 어디 지점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고.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거리가 무수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점마다.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 거리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이게 딱 만나는 순간에는 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아 어떤 거에서만 거리를 구할 수 있냐면 바로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에서만 구합니다. 왜? 거리가 어떤 지점에서 해도 어때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우리가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 거에 보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 다음 유형에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를 일반형으로 쓸 거예요. by 플러스 c. 자, 근데 얘들아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어떠니까? 똑같은데 그 기울기는 x, y의 개수로 만들어지는 거 알죠? 기울기가 같으려면 여기도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인정이 안 해. 자, 근데 상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C'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C'에서 이 프라임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C와 유사한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Y절편 쪽에 있는 숫자인 거지. 그렇지만 얘랑은 숫자는 달라. 약간 이렇게. 뭔가 얘의 용도는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컴마에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 둘 중에 여기 뭐 둘 중에 한 직선에서는 그냥 괜찮은 점 하나를 잡는 거야. 제일 쉬운 점, 뭐 예를 들어 0, 얼마, 뭐 몇 콤마 0 아니면은 뭐 1,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쉬운 점이 있잖아요. 얘를 정수점이 되게끔 하는 뭔가 하나를 잡는 거죠, 점을. 왜요? 거기서 쟤나 여기서 쟤는 어때? 복잡한 점에서 쟤는 어때? 거리는 같을 거니까 그냥 대강 아무 점을 하나 알아오라는 거지. 여기를 x0, y0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아, 그럼 쟤랑 좀 유사하게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잰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처럼 구할 수 있겠죠? 자, 써보자. t는 얼마지? 루트 얼마분의? 그럼 얘들아, 이게 직선이에요. 얘가 점이고 얼마야? 몇 제곱?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씌워서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할 거죠? 그럼 얼마야?
A, X1, B, Y1, C 됐어요? 얘가 이제 나의 거리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이 점은 원래 여기 위에 점이죠. 대입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대입해줘. AX1, BY1, C 프라임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요만큼 얼마야?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의 c 빼기 c 프라임 즉 상수의 차이. 어때? 간단하죠? 자 어떻게 한다고? 여긴 앞에는 어차피 같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상수 차이의 절대값을 씌워 그냥 차이만 구하면 돼. 그래서 상수 차이만큼의 절대값을 올리시면 그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거리 공식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두 개. 오케이? 외울 수 있을까?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복잡하지만 아까처럼 선생님이 지금 아까 보여줬던 거 알죠? 직선을 찾아가지고 교점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것보다는 얘가 낫습니다. 복잡하지만 알겠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하나 해봅시다. 자, 뭐 199번 해볼까요? 200번이 더 쉬워 보이니까 아닌가? 199? 뭐 둘 다 똑같은데 199가 그림이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해볼게요. 자 얘들아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줘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넓이는 당연히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한 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눈에 보이죠? x 더하기 2y 3 넘겨 일반형꼴로 만들고 x 더하기 2y 똑같이 쓰여 있어요. 맞죠? 여기 앞에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바로 거리 공식 들어갑니다. 루트 얼마분의 x개수 y개수의 제곱의 합 한 다음에 상수의 차이 마팔하고 마삼의 차이 얼마?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 루트 몇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는 루트 5 즉 한 변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 넓이는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유형 17에 뭐라고 나왔어? 자취의 방정식. 자, 지난번에 자취 방정식 선생님이랑 잠깐 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풀라 그랬지? 자취 방정식? 어떻게 풀라 그랬어? 이거는 무조건 다 똑같이 푸는 거야. 어떻게? 엄마 처음에 그치? 구하고자 하는 점을 뭐라고 나요? 그렇지. 무조건 얘들아. 다른 거로 두지 마세요. 무조건 x, y로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데 걔도 미지수야 없어. 그럼 뭐라고 둬? A, B, C, D로 두는 거야. 절대 x, y는 쓰시면 안 돼요. A, B, C, D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진 뭐에 맞게? 조건에 맞게 뭘 세워? 식을 세우기.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을 풀어야죠. 근데 식을 풀어서 뭘 만들어내야 돼? 나의 목적은 뭐야? 식을 정리하여 무조건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x,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내셔야 돼. x 따로 y 따로가 아니라 x, y의 관계식 하나를 얻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바로 결론. 자취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자취방정식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한 다음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대로 풀어봅시다. 204번 해보도록 할게요. 204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거 구해줘 그랬죠? 자, 얘들아, 두 직선 대각 이렇게 생겼겠지 뭐. 맞죠? 뭐 하나 그냥 써볼게요. 4x 더하기 3y 더하기 얘들아,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대각 그린 겁니다. 3x 빼기 4y 더하기 2는 0. 자,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막꼭지각끼리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은 거 아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 각을 2등분했다고 했으니까 이 각 하얀색 그러니까 한 줄로 된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얘고요. 그 다음에 두 줄로 된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얘죠.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둘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근데 그 답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두 개를 각각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를 두면 저절로 풀마하면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미지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은 선생님 얘기할 건데 이 각을 2등분 했잖아.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 각의 2등분선의 성질 뭐죠? 이 각을 2등분하는 이 선을 이루는 건 수많은 점들이에요. 맞죠? 근데 이 수많은 이런 점에서부터 이 하얀색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때요? 같아요. 이게 각의 2등분선 성질인 거 알죠? 각을 2등분하면 그 각의 2등분선에서 두 반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토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찾는 이 점은 뭐냐면 이 점, 수많은 이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점이 이렇게 직선의 자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자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x, y로 둬야겠네요. 맞죠?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다는 거는 두 반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x, y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 루트 몇 분의? 여기다 쓸게요. 루트 16 더하기 9분의 근데 이 점을 대입하면 결국 xy를 넣게 되니까 똑같은 식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겠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6분의 3x 빼기 4y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근데 걔네 뒤 거리가 어때? 쌤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근데 분모를 보니까 어때? 같죠? 그럼 분자끼리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같으려면 그래서 일단 얘 5를 약분해가지고 요렇게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절대값이 여기가 좀 복잡하지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생각해봤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지? 이 안쪽 값이? 얘네 둘이 어떻거나 완전히 같던지 아니면 부가 반대던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길 때 어떻게 벗기면 되냐? 4x 더하기 3y 더하기 이 내용물 있지? 이 두 내용물이 이상하게 생겼으나 얘가 서로 같던지 그냥 쌤쌤이든지 아니면 부호가 다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예쁘게 플러스 1은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둘이 쌤쌤 또는 부호 반대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1로 넘길게 왼쪽으로 x 플러스 7y y는 0 얘도 왼쪽으로 넘길게 7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그래서 얘가 바로 지금 두 개의 관계식 나왔죠? xy 관계식 얘가 바로 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구해야 되는데 양수인 게 누구냐면 얘죠? 그래서 답은 얘만 쓰시면 되는 거죠. 7x 빼기 y 더하기 3 4번에 있다 얘들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예로 들어줬지만 어떻게 지금 가계이등분선을 구하는 식을 선생님이 하나 알려준 거예요. 자, 가계이등분선 어떻게 된다? 이 가계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 움직이면서 이 자취가 바로 이 만들어낸 자취가 가계이등분선인데 그 자취 방정식은 두 반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음을 이용해서 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구해보면은 결국에는 얘랑 절대값이어서 같던지 뭐 부호가 반대던지 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가 똑같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가 좀 다르면 여기부터 세워서 뭐 몇 대 몇 대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들아, 근데 여기 자취가 조금 어려우니까요. 201번을 한 번만 더 도전해보세요. 스스로.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나는 게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거든. 뭐랑 뭐 나왔어? 맞아 맞아. 일단 속셈을 좀 체크하시고. 나왔어? 그렇지 맞아요. 이거 더하기 이건가? 이건 플러스 맞아요. 여기 A 누가 이렇게 쓰나? 지우야. 여기 누가 이렇게 쓰나?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X 빼기 Y는 이제 3은 약분해서 써줘야지. 그럼 맞아요. 얘는 집이었다. 둘 다 답이야. 얘들아, 그게 뭐야? 지금 너네가 본 게? 얘야. 똑같은 거. 두 직선에서, 하얀색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으면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거꾸로. 그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잖아. 그래서 지금 너네가 구한 게 204번이랑 결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냥 뭐 어쩌라는 건지 몰라도 돼. 그냥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계속 푸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해석하자. 그런 직선이구나. 네,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숙제 한번 체크하시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 내신 대비집 조금 하고. 뭐라고? 저기서. 아이고. 하나씩 3, 6, 0, 3. 자, 이제 내신 대비집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단원부터 해가지고 보통은 인수분해 정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시험 범위가 혹시 나오면 알려줘? 아직 아무 말씀 없으셨지? 네. 있어? 뭔데? 그것은 아, 그래. 근데 그 페이지 말고 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디 단원인지를 조금 알아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1단원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유형으로 이렇게 넘어와봐. 18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대부분에 의해서 일단 1번 풀어보세요. 1번. 이거 1번. 자, 다 풀었겠죠? 자, 일단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쓰는 것들은 다 필기를
1번 쪽에 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근의 뜻, 일단 A의 제곱근, 이 A의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정확한 이제 정의고, 근데 걔를 이제 x로 쓰자면, 식으로 쓰자면은 그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그 x를 바로 A의 제곱근이라고 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그 x를 실제로 구해보면 우리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풀마 루트 a다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죠? 그때 이 플러스 a는 양의 제곱근, 얘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는 음의 제곱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보면 A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제곱을 해서 A가 되었기 때문에 이 A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즉, 루트 안쪽에 들어가는 게 A잖아. 루트 안쪽의 숫자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제곱을 해서 만드는 게 A인데 그 A를 여기 루트 A라고 쓸 거잖아요. 절대 루트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제곱해서 이 A가 되는 그 A 값에 따라서 이 A의 개수가 좀 달라질 거죠? 그건 좀 이따 쓰겠습니다. 일단 제곱분의 뜻 여기까지 쓰시고,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x는 3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3의 제곱근인 거잖아요. 그죠? 3의 제곱근이 그 x인 거죠? 그럼 x를 제곱해서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찾든지 아니면 똑같은 게 x는 풀마 루트 3. 근데 여기 풀마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그러면 얘는 2번이 되겠네요.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몇 번을 풀어보느냐?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자, 6번은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를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형태를 알아야 돼.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를 찾아야 돼. 근데 그런 거 항상 몇 개가 있죠? 보통 2개가 있잖아요. 양수면은.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엄마 아빠처럼 풀마 루트 A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제곱근 A는 누구지? 그냥 루트 A인 거 알죠? 그래서 얘는 A의 제곱근이고 얘는 A의 양의 제곱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판단해 놓으면은, 선생님은 이 제곱근을 영어로 루트라고 읽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루트, 영어로 바꿔 읽어봐. 그랬을 때 루트 A, 그러니까 말이 되면 그냥 루트 A를 쓰는 거고, A의 루트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풀마가 있는 겁니다. 2개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루트로 바꿔 읽었을 때 괜찮으면 그냥 루트 A를 진짜 쓰고, 안 되면 풀마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7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7의 루트 말이 안 되죠? 그럼 풀마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제곱근 7은 뭐예요? 루트 7 말이 되죠? 그럼 그냥 쓰는 거죠. 자, 3번에 제곱하여 7이 되는 수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7의 제곱근. 봐봐. 제곱해서 7이 되게 하는 수는 7의 제곱근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7의 제곱근인 풀마 루트 7이 되는 것이고,
4번에 루트 49의 제곱을 얘들아 이러면 어떻게 해? 그치? 루트 49를 읽어. 7이잖아 7 바꿔서 읽고 다시 읽어보면 7의 제곱은 물어보는 거니까 풀마 루트 7이고 5번에 x제곱은 7에 만족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x를 7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7의 제곱근이 풀마 루트 7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제곱근의 성질 가겠습니다. 일단 저기 9번을 한번 풀어보자. 9번 자, 답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필기는 제곱근의 성질을 2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선생님은 2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A는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제곱근의 성질, 저걸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노란색이에요. 자, 1번은 뭐냐면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의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제곱근 성질 1번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어요. 형태가. 루트의 바깥쪽의 제곱, 전체 제곱을 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자, 일단 x가 여기 풀마 루트 a라고 했잖아. 맞죠?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 x 자리에 여기다 쏙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풀마 루트 a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풀마 루트 a의 제곱을 하면 a가 되나요? 요거를 여기 x 자리 x랑 같다면 얘가 그러니까 x 자리 여기다 쏙 넣은 거지 상황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제자 1번 보여 안 보여? 1번 동그라미 1번 이거죠? 얘는 동그라미 몇 번? 2번 보여요? 딱 보여 안 보여? 결국 얘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냥 a의 제곱근입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a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이 안 해. 그래서 얘는 그냥 볼 게 없습니다. 루트의 바깥쪽에 있으면 그래서 얘는 이 안쪽 있지. 루트 안쪽. 얘의 제곱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a가 돼야죠. 당연한 거죠. 얘도 이게 a의 음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a의 음의 제곱근도 제곱하면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대답하게 되냐? a 루트 안쪽의 값을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얘는 3번은 어떻게 되냐? 얘를 가리고 보면 이게 1번 아니니? a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여기 가리고 보면 이게 2번입니다. 2번. 음의 제곱근을 제곱한 거잖아. a죠?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쓰느냐? 루트 밖에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값 a를 그냥 씁니다. 일단 쓰세요. 그리고 나서 부호를 체크하는데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가 몇 개니? 땡. 2개입니다. 왜? 마이너스가 제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1개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2개야? 그럼 플러스 짝수. 알죠? 음수가 짝수되면은 플러스 되잖아요. 자, 얘 마이너스 몇 개야? 딱 1개. 제곱이 안 되어 있잖아. 1개니까 홀수겠죠? 음수. 이거 마이너스 2개야? 3개죠. 왜?
두 개에다가 하나 더 있잖아. 이해돼?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자, 어떻게 쓴다고요? 루트의 바깥쪽에 제곱이 있을 때는 일단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정의에 의해서 a를 그냥 루트 안쪽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개수에 따라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제곱근 성질 2번에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얘는 얘를 써야지. 루트 a 제곱 하나 쓸 거고 얘를 요렇게 쓰죠. 이렇게. 자, 아이고 또 하얀색으로 써버렸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주면은 이겁니다. 자, 루트 2의 제곱은 얘들아 루트 4죠. 그 루트 4는 얼마지? 4의 제곱근 이 중에 이거 얼마지? 그게 2인 거 알아요? 이렇게? 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그럼 마이너스 2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 뭐야 그러면? 그죠? 왜? 얘는 뭐니까? 그냥 4인데 걔가 결국은 2의 제곱이 되면서 답이 그냥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제곱근 성질 1과 2의 차이는 뭐냐면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와 있냐 바깥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상태가. 근데 이제 바깥이 이제 해결이 됐다 이거지. 안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냐? 안쪽에 들어왔을 때는 이 숫자를 제곱을 했을 때 음수를 제곱하나 양수를 양수하는 어차피 값이 같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양수를 제곱하면 이 그대로 나타나죠. 하지만 음수를 제곱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내보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양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2로 양수로 바꾸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2로 바꾸려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제곱이 안쪽에, 루트 안쪽에 들어왔을 땐 누굴 보고 판단하냐?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근데 양수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얘를 외울 때 선생님은 한글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대로 나간다고 기억해줘요. 그대로.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치 않아.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됐어요. 그냥 그대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자, 음수는 어떻게 해요? 부호를 바꿔서 내보내면 되죠. 음수인데요? 아니에요. 얘는 양수예요. 왜요? 음수에서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였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얘는 근데 마이너스를 덧붙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호를 그냥 반대로 바꾸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바꾸어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한글로 기억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근 성질 두 번째 제곱이 루트의 안쪽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나간다? 양수로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양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곱을 빼고 나가야죠. 근데 얘들아 이게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절대값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양수면 절대값 A는 A고 음수면 부 바꿔서 나갈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9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1번에 루트 6제곱 양수죠?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제곱 2번. 자, 일단 여기 얘는 상관없이 여기 나갈 때는 음수죠? 그러면 양수로 그냥 나갑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마이너스 9제곱 음수라고요? 그래도 양수로 나갑니다. 이렇게. 네 번째 마이너스 15제곱 15를 내보냅니다. 양수로.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자, 5번에 마이너스에 얘는 뭐예요? 루트 바깥쪽에 있죠? 그럼 얘는 요거 제곱근 성질 1번입니다. 그러면 루트 안쪽 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홀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짝짝이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는 걸 골라줘.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근 성질은 헷갈리기 때문에
게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도 나오는 게 제곱근 성질 두 번째죠? 이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곱근 성질 이거 유형 3은 너무 조금이니까 얘들아 그거는 됐고, 문자 들어간 거 하나 해보자. 16번 도전해보세요. 자, 16번 요거 제곱근 성질 2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이제 마비를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얘들아, 이게 무슨 뜻? 그치? 부, 수의 부호가 써놓으세요. 부호가 다르다. 근데 부호가 다른데 B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B가 뭐고? B가 양수고 A는 음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부호를 얻어 오셔야 돼. 자, 그랬을 때 누구 부호를 이제 봐야 되냐? 일단 제곱근 성질에 의하면 A 부호를 봐야 되죠? 근데 그 A가 누구냐면 제곱의 안에 제곱하기 전 값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제곱하기 전 값이 마이너스 A죠? 그럼 선생님은 마이너스 A가 부호가 뭔지 체크합니다. 뭘까? 플러스 양수고요. 자, 9B를 알아보면 될까요? 선생님이 제곱하기 전 값이라고 했잖아. 얼마? 3B 알아봐야 돼.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 다음 얘는 몇 A? 7A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자, 이거 임으로. 자, 얘가 양수라 했습니다. 양수면 어떻게 나간다고요? 그대로. 얘들아, 얘를 A로 바꿔나가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로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음수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는 양수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주어진 식은 얘는 그대로 나가고 얘도 3B가 양수니까 3B를 그대로 내보내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 뿐이죠. 앞에. 이해됐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음수잖아. 7A가. 그럼 어떻게 나가? 도를 바꿔나가야죠. 7A를. 근데 앞에 이게 있었던 거지.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마 A, 마 3B, 마 7A로 마 8A 마이너스 3B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번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뉴턴의 제곱이 있죠? 제곱 분성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A 빼기 C가 양수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A만 C는 양수인가 음수인가? 양수. 왜냐면요, 여기서 C를 넘겨보면 0보다 커요. 맞죠? 그래서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하기 전과 B를 알아보면 B는 당연히 0보다 작으니까 음수고요. 자, B 빼기 C는 양수인가 음수인가? 음수. 왜냐면 여기 B랑 C 관계 요만큼만 떼서 C를 똑같이 이항해서 B 빼기 C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0보다 작아서 음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노로. 자, 주어진 이제 식은 어떻게 바뀌냐? 양수면 어떻게 나간다고요? 양수면 그대로, 진짜로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음수면 어떻게 나간다고요? 보를 바꿔 나가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추가로 있었던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B 빼기 C는 음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보를 바꿔 나갑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모두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바깥에 보를 쓰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은 A 마 C 풀비에 B 플러스 C가 되어서 C 버려지고 B도 버려지므로 A 하나만 남겠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형 6번 25번을 당연히 해봐야겠다 얘들아. 네, 작성을 하시고 25번으로 가세요. 저거 숙제 같은데 너무 아까 적었어갖고 이것도 좀 더 풀어놔야겠다. 그러면 오늘은 유형 7까지. 자, 같이 아니네. 자, 좀 더.
다른 건 다 숙제야. 그 풀고 있어. 내가 숙제는 몇 쪽까지 숙제예요? 그 22까지 유형 7까지 추가로 숙제는 이거 뭐 너네 한 10분이면 풀었다. 같이 자, 그럼 얘들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루트 A가 자연수 또는 정수에게 의한 조건을 주는데 루트 안쪽이 뭐여야 되죠? 제곱수. 그래서 얘는 일단 A가 제곱수여야 합니다. 그 루트 안쪽이 제곱수여야 하는 거죠. 제곱수 돼야. 자, 그런데 A가 제곱수라는 건 이 제곱수의 특징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제곱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죠?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제곱수라는 것은 무엇을 했을 때? 소인수분해 하지 않나 너네? 그죠? 소인수분해식 뭘 확인해야 되죠? 각 소인수의 지수가 무엇이어야 된다? 모두 짝수여야 돼. 2가 아니어도 돼. 4여도 되고 6이어도 되는데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일단 가장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제곱수여야 되는데 그 제곱수라는 것을 풀어보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각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루트 n분의 108인데 자, 108 소인수 분해는 했죠? 얼마야? 3세제곱? 자, 근데 얘가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뭐 똑똑한 거야? 아니지? 위해서는 자, 각각의 지수가 짝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는 짝수가 이제 맞죠? 근데 3은 짝수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근데 n은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밑에 분모에 깔려있을 때는. 그럼 3을 몇 개는 일단 무조건 제거해줘야 돼. 그치? n이 필수로 3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3만 되나요, 답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 3은 필수로 가지고 있고 뭘 더 제거해도 되냐면 이제 짝수개만큼 더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2제곱을 추가로 제거하든지 또는 3에다가 3제곱을 추가로 제거해도 되고요. 또는 3에다가 2제곱에 3제곱 모두를 제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거를 할 때 주의점은 있어야 제거를 하지. 없는데 제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n에다가는 5제곱, 7제곱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형태가 분자에 있는 것들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일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루트 300n. 자, 루트 300n도 얘들아 이거 소인수분해 혹시 해줬어? 얼마야? 2제곱 곱하기 5제곱에 n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자, 얘는 이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제곱이 아닌 것들을. 자, 2랑 5는 이미 짝꿍이 맞아 떨어졌잖아. 근데 누가 지금 혼자야? 3이 혼자야. 그러면 n은 어떻게 해줘? 얘 짝꿍을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n은 3이 일단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일단 이제 n은 그냥 3 하나야? 한 개인
거 아닌 거 알죠? 보통 답은 3이지만 보통 가장 작은 거 쓰라고 하잖아. 그런데 3만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3에다가 이제 추가로 뭘 가져도 되냐면 이제 3을 하나 가지면 이제 짝꿍이 다 만들어졌잖아. 추가로 데려올 때는 무조건 이제 짝꿍으로 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누군가의 제곱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일단 이때 K는 자연수여야 합니다. 형태여야 합니다. 형태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N은 3 곱하기 1제곱, 즉 3이에요. 3 곱하기 2제곱, 3 곱하기 3제곱, 3 곱하기 4제곱. 없는 것도 다 데려와도 돼. 점점점 3 곱하기 5제곱. 이렇게 다 됩니다. 여기 6제곱까지 써요. 3 곱하기 6제곱. 이어야 한다.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n 값이 얼마니 그러면 3이라고 대답하겠지만 가장 작은 두 자릿수는 얼마니 그러면은 12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형태가 필수로 가져야 되는 것 이외에 제곱수로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뭐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3이랑 3 곱하기 2제곱 보이죠? 10이랑 3 곱하기 3제곱도 보이네요. 9, 3, 27에다가 그다음에 얘가 3 곱하기 몇 제곱이야? 6제곱인 거 보여요? 그래서 3 곱하기 얼마냐? 108 으로 총 몇 개다? 4개이다. 그래서 아마 아까 개수를 찾는 거였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답은 4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빼기를 할 때는 좀 주의점이 있죠? 이거 다 똑같은 건데 얘가 29, 30을 비교해 볼게요. 문제 29, 30 잠깐 봐봐. 제가 정수 거기다 동그라미 쳐. 29번에 정수가 되도록 거기 동그라미 치고 30번은 자연수가 되도록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정수가 되는 거는 뭐까지는 포함을 해야 될까? 음수는? 안 돼. 얘들아, 얘가 어떻게 음수가 되니? 음수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음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29번에 그 정수의 동그라미 찾죠? 0 되는 거 체크하라고 써주세요. 0이 되는 것도 체크, 뭐 확인하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들아, 시간이 없지만 30번 하나만 더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노트 이거는 그냥 같이 볼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죠. 맞아? 근데 얘가 자연수이려면 이 안쪽 값이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이 안쪽의 값 50-2n이 50보다 이게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더 줄여져야 되거든요. 작은 제곱수여야 합니다. 자, 따라서 50-2n이 50보다 작은 제곱수 7, 7에 49, 6, 6에 36, 5, 5, 25, 4, 46, 3, 3, 9,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0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어야 함으로 이제 n을 여기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50에서 1을 빼야 49인데 그러면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36이려면 14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n이 7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25이려면 25를 빼야 되는데 그럼 2분의 25가 될 것이고 16이 되려면 34를 빼야 되죠? 그러면 17이 될 것이고 9가 되려면 41을 빼야 되므로 2분의 41이 돼야 될 것이고 4가 되려면 46을 빼야 되죠? 23이 될 것이고 1이 되려면 49를 빼야겠죠? 2분의 49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자연수 n은 7, 17, 23이므로 모두 몇 개다? 3개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이 되겠죠.
일단 풀어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22페이지까지 추가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봐가지고는